안녕하세요. 한사원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이랑 이야기를 한참 했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는 하지 않던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그게 되게 충격적으로 들렸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저는, 저는 사실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뭔가를 배우거나 아니면 공부하면은 그래도 따라가는 걸 스스로 느끼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설령 내가 조금 지금 뒤처져도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믿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계속해서 저를 채찍질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채찍질해서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고,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는 게 반복되니까 저라는 사람한테는 이 노력과 보상이 일치하죠. 그 경험을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해왔으니까. 근데 그게 평생 없었던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비슷한 예로 이런 것 같아요. 나름 학창 시절에 한 번쯤은 공부를 맘잡고 열심히 해보겠다고 도전하는 사람들 있죠.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랬을 텐데.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성과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운동도 비슷하죠. 내가 다이어트 한번 해봐야겠다. 아니면 몸을 만들어 봐야겠다. 라고 도전했는데 그게 안 된다면 계속 시도했어. 몇 번. 인생 살면서. 근데도 계속 실패한다면은 그걸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리고 내 안에는 패배감이 가득 차게 되죠. 전 항상 궁금했어요. 왜, 왜 진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할까? 자기 개발을. 제가 서술한 그분은 커리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인생에서 큰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본인의 일에 대한 리스펙도 별로 없어요. 근데 마지못해서 몇 년 일하다가 더 이상 못 참겠어서 딴 데로 가고, 또 딴 데로 가서도 허드렛 일 하다가 또 딴 데로 가고, 이렇게 반복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는 30이 넘었지만 그 어떤 일에서도 전문성을 인정받기가 매우 힘들고, 그리고 급여도 항상 제자리 걸음이니까. 저는 그분 보면서 본인이 그렇게 막막한 상황이면 이를 악물고라도 새 길을 찾아보던지 뭔가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은 단돈 몇 천만 원이라도 이 악물고 모아서 조그맣게 장사라도 해보는 게 낫지 않겠나. 근데 그 모든 게 할 의지도 용기도 그리고 배짱도 없어진 거죠. 그분은.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성공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그게 제가 오랫동안 가졌던 생각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됐어요. 사람들 중에는 꿈을 꿀 수 없는 사람도 존재한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도 제가 말한 그분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인이 원하는 몸을 만드는 건 되게 잘해요. 대신 그거를 아주 극단적으로 해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극단적으로 해요. 그래서 만약에 몸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배우들 하듯이 몸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치 그 몸 만드는 것만 일인 사람인 것 마냥. 실제로 그런 직업도 아닌데. 그러면 몸을 잘 유지하냐? 또 그것도 아니야. 한번 그렇게 극단적으로 자신을 괴롭혀서 만들고 나니까 이젠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몇 달 그렇게 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유지되지 못한 상태로 잠깐만 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학습시켜 온 거예요. 전 그게 학습화된 무력감, 학습화된 패배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의 한계를 본인이 알게 된 거죠. 본인도 해결하지 못할 과중한 괴로움을 스스로한테 주면서 말이죠. 저는 제가 종종 영어로 뭐 일한다고 하지만 제가 그렇게 영어를 잘한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러면 제가 뭐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뭐 극단적으로 하나 그러지 않거든요. 딱 제가 좋아하는 수준으로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요. 저는 그래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 자신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막 죽일 듯이 괴롭히면서까지 안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할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멈추질 않았어요. 제가 농구하다가 여기 가슴 폐 다쳤을 때도 그 뒤로도 몇 년 동안은 쉬어본 적이 없어요, 농구를. 그 뒤로 약 7년 이상을 농구를 했어요. 정확히 한 10년을 한 거죠. 10년이 넘네. 한 14년을 했죠, 정확히는. 초등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제가 폐 수술하고 났을 때도 옛날만큼 기량이 올라오지 않아요, 더 이상. 근데 근데도 했어요. 그냥 그거랑 상관없이 이걸 하면서 난 조금씩이라도 실력이 늘고 있다. 그런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멈추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농구를 엄청나게 잘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어지간한 사람들보다 훨씬 잘하죠. 영어도 마찬가지죠. 영어를 극단적으로 잘하진 않지만 어지간한 사람들보단 잘해요. 개발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요. 나를 죽일 듯이 괴롭힌다 해서 내가 뚝딱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예전부터 그랬어요. 제가 학창 시절 때 제일 못했던 과목이 사회 과목이었어요.
저는 암기해서 그냥 단순히 하는 거를 오히려 잘 못합니다. 오히려 응용하는 걸 잘해요. 근데 옛날 일들 그냥 단순히 나열하는 그런 거를 잘 못해서 좀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라는 과목이 제일 점수가 낮았을 때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을 거예요. 내가 사회를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나면은 집에 돌아와서 무조건 100문제를 풀고 자겠다. 시간을 정해놨어요. 60분이라는 시간. 딱 1시간만. 야자 끝나고 나서 집에 오면 10시 한 40분쯤 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1시간 정도 하면은 이래저래 딱 12시에 자는 거예요. 1시간 동안 100개의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아주 스피디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거의 다 풀었어요. 사회 문제를. 문제집이 없어요. 문제집이 없어요. 물론 뭐 더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문제집을 똑같은 한 과목을 5번 정도 풀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똑같은 문제입니다. 다. 이거 이미 풀어봤던 건데 조금 다른 거 수준이 돼요. 그러니까 몇 초 만에 보고 풀어버리는 거예요. 몇 초. 그래서 원래는 처음엔 1시간에 100개 여유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나중 되면은 한 30분도 안 돼서 다 풉니다. 왜냐? 보는 순간 정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봤을 때 기대보다 높진 않았어요. 왜냐? 이제 선생님들은 문제집에 있는 내용을 또 본인만의 스타일로 좀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건 잘 풀었지만 또 좀 바꾼 거에서는 대응이 잘 안 된 거죠. 디테일이 약했던 거죠. 하지만 올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 고2 되면서 이과 갔으니까 이과 때부터는 문제를 풀 일이 없었지만 전 그때 알았어요. 그때 내가 남들보다 3배, 5배씩 해도 남들 문제집 한 권 풀 때 내가 5권 풀어서 어떤 애는 한 권 풀어도 100점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전 5권 풀어서 85점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 70점대였거든요. 사회만. 근데 열심히 해서 85점 됐으면 그 다음엔 더 이 템포 유지하면 90점, 95점, 100점도 갈 수 있어요. 원래 사람은 그렇다고 전 생각해요. 물론 내가 갖고 있는 한계도 받아들이긴 해야겠죠. 제가 아무리 운동을 한다고 해도 마동석 씨 같은 몸으로 키운다 이거는 DNA 영역일 거고 공부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한계는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내 한계 안에서 갈 수 있는 범위는 다 다르거든요. 근데 반대로 애초부터 이거 못했으면 나는 바보야, 난 등신이야, 그런 식으로 본인을 책 잡는 마인드셋을 가지고 살고 본인도 존중하지 못할 사람들하고 일하고 본인이 존경하지 않는 선배들 밑에서 일하면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돌아올 결과는 뻔하거든요. 전 그래서 그분이 본인 입으로는 성공 못한다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성공을 못한다고 말한 거는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배짱마저도 끊어진 상태, 현재의 상태일 뿐이고, 너무 과도한 운동을 해서 근육이 다친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아주 천천히 재활하면서 조금씩 이 마음의 근력을 키워가면은 소위 말해 정신력이라고 하죠. 그 멘탈리티를 키워가면은 성공의 기준? 사람마다 다른데 본인이 정한 성공의 기준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애초부터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100점 아니면 다 바보야, 난 실패자야, 이런 식으로 마인드셋을 했으면, 그런 마인드셋을 갖고서 살아왔으니 당연히 본인이 패배자, 실패한 사람이 되겠죠. 전 그래서 20년 전에도 똑같았지만 스스로를 절대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내 기준에서 내 어제의 내 모습에서 발전된 것만 보면 되는데, 그럼 사실 그게 되게 좋거든요. 물론 그게 이미 다 갖춘 사람들 눈에는 고작 저거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아마 사회 잘하는 친구들 눈에는 제가 그렇게 보였겠죠. 야, 뭐 고작 80점 좀 넘겼다고 성공한 것 같아? 완전 바보 아니야. 그렇게 보였겠죠.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으로 졸업했거든요. 조금씩만 올리면 되거든요. 조금씩만. 아주 종이 한 장만큼이라도 쌓고 또 쌓고, 그 보이지 않게 쌓아온 시간들과 인내는 쉽게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거는 다 드러납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너는 성공할 수 없어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도, 저는 누가 저한테 넌 성공할 수 있어, 넌 성공할 거야,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처음에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만 살면 성공하겠다. 전 그래서 그 종이 한 장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남의 눈에는 우습게 보이는 그 종이 한 장. 열심히 했는데도 고작 이거밖에 못했어? 그 소리 들으면서도 스스로한테는 뿌듯할 수 있는 그 마음. 전 그게 진짜 가장 중요한 인생의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마인드셋이 있으면은 내 과거의 모습에서 얼마든지
정말 과거의 모습이 기억나지 않는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